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소은입니다. 여러분들께 국내 최초로 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밖에 또 어두운 데 있어가지고 이 카니발의 실물을 조금 미흡하게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하 주차장에서 좀 밝은 곳에서 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 페이스리프트만 보여드리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짝 그 차이점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데 전 지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를 한 3번째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디자인 되게 잘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저는 보면 볼수록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 디자인이 좀 안 이쁘게 나왔어도 저는 카니발을 샀을 것 같아요. 대체할 수 없는 또 구성이고, 게다가 이번에 HD2 헤드업 디스플레이 1.6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서 사실 저한테는 이 외관이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실물로 보니까 외관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고 말이죠. 자, 근데 제가 둘러보면서 확실히 차이점들이 느껴지는데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SUV 느낌이 물씬 풍겨납니다. 특히나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보면은 이 밑에 지금 이 크롬 몰딩이 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이전 모델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전 모델은 이쪽 헤드램프와 그릴 상단까지도 크롬 몰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크롬 몰딩을 이 밑에 하단, 그 다음에 이 프론트 범퍼에만 집어넣고 이쪽 디자인이 약간 좀 좌우로 끝에 멀리 있어서 차의 느낌을 한층 더 SUV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엠블럼 위치를 좀 자세히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번에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이 엠블럼의 위치가 좀 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실제로 밝은 곳에서 보니까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 이 DRL이 약간 좀 짧게 끊기네요. 길게 연결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제 블랙 하이브러시가 들어가 있고 이 선이 여기까지 지금 오거든요, 헤드램프가. 하지만 실제로 DRL은 이 중간 정도 끊겨가지고 어찌 보면은 조금 더 심플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 중간의 선이 너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잘못 보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것도 불빛 들어온 모습을 보면은 다른 느낌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릴을 보면은 이런 크롬 몰딩들 이런 것들이 기존 이 문양과는 비슷하지만은 약간 좀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페이스리프트 된 카니발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실물을 조만간에 이제 보실 텐데요. 어떤 부분이 차이냐면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부분이 달라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소렌토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라운드져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세로형 헤드램프의 이 구간이 차를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그릴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카니발이 확실히 소렌토보다는 좀 커 보이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은 약간 텔룰라이드를 실제로도 봤었잖아요. 이 헤드램프의 끝이 차가 좀 크다 보니까 텔룰라이드의 느낌도 조금 나기는 합니다. 옆에 있는 카니발은 연식 변경이 된 카니발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엠블럼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출고했을 당시에는 이 엠블럼이 구형 기아 엠블럼이었는데 연식 변경이 되면서 신형 엠블럼으로 바뀌었죠.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때 보여요?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기는 크게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런 크롬 라인들, 그리고 이 상향등의 위치로 그릴이 조금 더 커 보이고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예전에 이 카니발을 딱 봤을 때 SUV가 아니라 뭔가 좀 세단이나 혹은 좀 RV라는 느낌이 조금 나기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확실하게 SUV 색깔을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봐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DRL이 이렇게 밑으로 심장 박동수 느낌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 위쪽으로 들어가 있죠. 이 중간에 보통 이제 보닛이 밑에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아까 페이스리프트는 어땠어요? 이 중간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하나 들어가고 이 끝에 선을 DRL로 연결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까지 오거든요. 아마 이제 저게 검은색이라 살짝 티가 안 나는데 만약에 흰색이라든지 밝은색을 비교해 본다면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릴에 들어가 있는 이 크롬 몰딩도 위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은 조금 과한 느낌이 지금은 좀 들죠. 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도 문양의 디자인은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면서 이 크롬이 좀 과한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심플하게 조금 들어가 있고, 게다가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은 이 밑에가 지금 다 뚫려 있거든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는 어때요? 중간에만 뚫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오픈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도 조금 작아졌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 밑에 있는 크롬 몰딩, 이 프론트 범퍼도 그렇죠. 좀 이 몰딩 부분이 짧은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이 라인이 여기 끝에까지 바뀌었고요. 여기 지금 일자로 들어가 있는 이 안개등이 두 줄로 소렌토와 같은 느낌으로 바꾼 거죠. 프론트 범퍼와 이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을 딱 유심히 자세히 보면요, 이 현행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글하면서도 뭔가 유선형적인 라인들이 예뻐요. 이렇게 라인이 좀 굴곡이 져가지고 차가 좀 더 슬림해 보이면서 이 밑에 프론트 범퍼는 좀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게 좀 차를 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크롬 라인이 들어가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약간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걷어냈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이드 미러가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접히는 각도가 달라져가지고 자동 세차 주차장 들어갔을 때 문제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교하기 전까지는 이게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비교해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45도 각도로 좀 덜 접힌 것 같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도 각도로 많이 접혀 있네요. 이런 거 아마 실제 오너가 아니라면 모르는 포인트예요. 마카네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사진도 저희가 포착했던 사진이 있어요. 아직 실내 사진이 공개가 안 돼서 이거 사진을 올리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충이 들어온다면 모자이크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먼저 보신 분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계기판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EV9에 들어가 있었던 CCNC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위쪽에 보이면 여기 앞에까지 가려놨잖아요. 왜 가려놨을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나 아이오닉5에 들어가 있었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눈에 잘 들어왔거든요. 다른 차는 조금 작아가지고 많이 안 들어왔는데, 카니발 같은 경우 대시보드가 이제 좀 길고 크잖아요. 그래서 좀 큰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핸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동일한데, 저는 이 H-Day2 얘기했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게 H-Day2가 들어가도 차이점이 있어요. 개선형이냐 아니냐. 물론 개선형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뭐 차선 이제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고속도로 출구를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뭐 연결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엇보다 정정식 핸들 있잖아요. 핸들만 딱 잡으면 핸들 잡으라고 안 하는 거. 보통 카니발이 이제 H-Day1이랑 이게 이제 모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조작을 하지 않으면 핸들 잡으라고 계속 알림 뜨잖아요. 이게 이번에 산타페 때는 감음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핸들만 잡아도 핸들 잡으라는 경고등을 안 띄워줬었거든요. 근데 소렌토 때는 이 정정식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카니발도 페이스리프트라 안 집어넣어주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기는 한데,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많이 바뀐 게 있어요. 공조기 터치 패널, 요게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면 뭐가 좋냐, 이 카니발이 수납 공간이 되게 좁아요. 이 좁은 수납 공간이 멀티 터치 공조기가 들어가면서 한층 더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럼 수납함도 넓어지고 많은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게다가 기존에는 USB였는데 C타입 단자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지문 인식도 들어가고, 요즘 살짝 보이거든요. 컵홀더도 한층 더 커진 게 들어간답니다. 이거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그 음료 사이즈가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의 컵홀더가 들어가고요. 이 실내 디자인이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뀌진 않아도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통합형 터치 멀티 공조기가 들어가면서 실내 공간이 한층 더 넓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송풍구 디자인도 조금 바뀌고요. 무엇보다 비상등 스위치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요거는 전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상등 스위치가 아무래도 이게 직관적이고 바로 누를 수 있는데 위치에 있어야 돼요. 막 어렵게 숨겨놓거나 이러면은 사용하기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는 이 비상등 스위치가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이게 좀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이에요. 저 어차피 9인승 살 거거든요. 근데 9인승과 7인승 비교 영상 제가 이전에 한번 찍었었죠? 차이가 뭐예요? 2열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얘는 약간 좌우 독립형으로 지금 7인승 모델인데, 2열이 이제 3명 앉는 시트랑 2개 앉는 시트, 이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7인승과 9인승의 가장 큰 차이는 7인승은 이 시트를 좌우로 바꿀 수 있어서 등받이 각도를 뒤로 눕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여기 3열 앞에 보면 커버도 있죠. 이게 9인승이 걸려가지고 등받이 각도가 다 안 눕혀지거든요. 근데 7인승은 이 레일을 조절을 하면은 등받이 각도를 거의 한 180도 가까이 눕힐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9인승도 이 뒤쪽 레일이 약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눕혀진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실차를 보고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7인승 모델과 9인승 모델의 차이는 뭐예요? 이쪽 수납함, 원래 9인승 같은 경우에는 3열 뒤쪽 트렁크에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는 싱킹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 모델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들어가죠. 그냥 이렇게 이만큼 파여있는 싱킹 시트가 들어가 있는 곳이 수납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3열 시트가 접혀져요. 3열 시트를 접으면 이 넓게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자전거, 뭐 유모차 이런 거 웬만한 거 그냥 접지 않고 그대로 넣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물론 9인승도 이 4열 시트는 당연히 싱킹 시트니까 들어가고 3열 시트를 폴딩해서 접을 수 있어요. 뭐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접어서 사용을 하면은 그래도 꽤 큰 짐들이 수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확실히 이렇게 밝은 곳에서 후면을 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조금 어둡고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살짝 자세히 못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저는 이 후면부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부분은 자세히 보면 이 부분과 라인이 거의 일치하죠. 여기는 그대로 놔뒀고 이쪽 트렁크 후면부 이 부분만 범퍼를 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 카니발이 되게 기역자 각져 있는 라인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 보면 약간 좀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전의 카니발을 보면은 이쪽 테일램프가 앞으로 좀 튀어나오고 이 중간이 슬림하게 이제 들어간 다음에 밑에 이제 디퓨저 부분, 리어 부분이 앞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차가 뭔가 좀 길어 보이지 않아요? 약간 좀 길어 보이죠? 근데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는 어때요? 테일램프와 그리고 이 리어에 이 튀어나온 이 라인, 굴곡진 라인 이거 봐봐요. 기존보다 중간의 부분이 슬림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차이냐? 현행 모델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이 트렁크 앵글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이 밑에 있으면 오염이 잘 돼요. 트렁크 열을 때마다 손이 좀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이 이 위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게다가 번호판의 위치도 살짝 밑으로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쪽 중간에 이 리어를 살짝 볼륨감 있게 튀어나와 있는데 테일램프보다도 더 튀어나와 있어요. 요 테일램프의 끝선이 요 라인이 중간에 이제 비어 있어요. 원래 이전에도 그 연결 안 돼 있었는데 이 기아 엠블럼이 위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살짝 조금 비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 테일램프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얇아졌어요. 실제 여기 보면은 어때요? 이 테일램프의 선이 굉장히 굵죠. 그리고 현행 모델도 이쪽 테일램프의 끝이 연결은 안 되어 있어요. 단 차이점은 뭐냐면 이 끝에 연결되어 있는 요 선이요. 현행 모델이 페이스리프트보다는 조금 더 길게 되어 있다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아 마크 기존보다 훨씬 많이 커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리어 쪽 뒤쪽 후면이 조금 더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좀 커지다 보니까 이 기아 마크가 좀 작으면 살짝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마크도 이렇게 그냥 키워 놓은 건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약간 EV9 후면부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이번 페이스리프트 카니발의 엣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브레이크 등도 여기 되게 얇게 들어가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좀 얇아지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등도 굉장히 얇아졌는데 현행 모델은 어때요? 여기 보면 좀 두툼하죠. 그리고 좀 길이도 좀 짧아가지고 살짝 투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히든 와이퍼 요 라인도 좀 더 심플해지고 깔끔해졌어요. 좀 안 보이게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이 위쪽 뒤쪽 브레이크 등 요 위치 디자인이 달라졌어요. 약간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위로 올라오고 브레이크 등이 살짝 투박하게 들어가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요 위에 부분이 조금 각져가지고 훨씬 더 심플해지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달라진 건 아닌데 이런 차이점들이 하나씩 갖춰지면서 다부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엇보다 방향 지시등이 올라온 게 좀 차이가 있죠. 이것도 이제 LED 타입과 그냥 일반 벌브 타입이 있는데 이건 트림에 따라서 나뉠 것 같고요. 후방 주차등은 이 밑에 그대로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만 위쪽에 올라온 거고요. 이 폰트는 기존과 거의 똑같네요. 이거는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디퓨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키드 플레이트의 라인이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 있고 살짝 얇잖아요. 게다가 이 밑에는 방향지등 있죠.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실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가끔 댓글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현행 카니발 사는 게 낫냐, 아니면 페이스리프트 되는 카니발 사는 게 낫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니발 자체가 금액대가 좀 있는 차이다 보니까 옵션을 거의 대부분 좀 많이 집어넣거든요. 무엇보다 이번에 HDA2 이게 거의 넘사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죠. 또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인상이 되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현행 카니발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그래비티나 다른 컬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